안녕하세요. 알교심정입니다. 네, 제가 지난 그 영상 뒤이어서 오늘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 지원 후기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원하실 때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고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원 준비를 할 때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 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가 바로 상담심리교육학과잖아요. 상담심리 관련 이제 자격 그 전문 상담 교사 TO도 이제 증가를 했고 워낙 지원자가 이제 많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서 내가 과연 붙을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학교에 붙을까, 붙지 못할까, 이 문제가 아니라, 나랑 가장 잘 맞는 학교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이제 대학원 지원을 할 때 몇 군데, 한 세네 군데 정도 이제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한 세 군데 정도 지원됐던 것 같아요. 그 지원할 때 그 학교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갈 때 나도 마음이 좀 편하고 상대분들도 좀 마음이 편한 것 같다라는 그런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잘 맞는 학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학교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교육대학원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임용을 붙느냐 안 붙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큘럼에 꽂히지 않는 한, 교육대학원은 그 교육부 차원에서 커리큘럼을 정하고 어레인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슷비슷한 강좌나 과목들이 오픈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 교육 과정만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특색을 참 정하고 고르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왜 지원해야 했는지, 나하고 무엇이 더 조화를 잘 만들어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고 그 부분을 인터뷰를 볼 때 좀 녹여내셨으면 좋겠고 학업 계획서를 쓰실 때도 녹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영상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 과정 그리고 실전 과정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 과정은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현대심리 치료와 상담 이론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고요. 이 책에 이점이 있다라면 네, 지금 현장에서 그만 고전 이론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현대 심리 치료 이론이라는 그 부분도 이 교재 안에 포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공부하기에 조금 도움이 되고,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족 상담 이론도 추가를 해서 넣어주셨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준비하시다가 교대원 말고 가족 상담 학과 준비하시는 분들도 따로 가족 상담 학과 그 두꺼운 교재를 보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 상담 학과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전공 지식을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재 안에 들어있는 가족 상담 파트를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참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 공부하시지 말고 꼭 스터디를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피드백 받고 서로 지지받고 응원 받으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제 시간이 안 되고 뭐 여건이 안 돼서 같이 스터디를 못 한다. 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모여서 뭔가를 하기가 조금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온라인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꼭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고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조금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오프라인 스터디를 이제 운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온라인 스터디를 4월 중에 한번 열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뭐 이제 뭐 카카오 채팅으로 할지 아니면 뭐 그룹 콜로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길들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스터디를 참여하는 게 너무 불가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이론을 조금 요약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약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권성만 이 교수님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학원을 준비를 할 때, 이 이론을 개인적으로 노트를 정리하면서 풀었었는데요. 이 풀어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냐면, 이 교재 안에 있는 말은 교수님이 자기 언어를 가지고 쓰신 언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입에 안 붙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내 입에 맞는 나의 언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론을 정리해서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실 때는 나의 언어로 바꿔서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베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보면서 외우실 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언어로 바꿔서 요약 정리를 하시면 추후에 읽을 때도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기출문제가 나오죠. 이런 인터뷰를 봤을 때 이런 기출문제, 이런 기출문제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고 아, 그렇구나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언어로 쓰신 다음에 그거를 다시 뭐 이제 스터디를 한다면 피드백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완 또는 이렇게 수정해서 자바를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스터디를 못해서 개인적으로 혼자 작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 상담 관련된 그 개론서를 이 권성만 선생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책을 조금 한두 권 정도 더 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 기출문제 답안에 대한 또 다른 답안을 좀 찾아보는 거죠. 그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공부하시면 그런 방법으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이제 좀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답안을 작성하고 공부를 안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 답안 작성하시고 나서 그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술 인터뷰로 바뀌었잖아요. 모든 대학원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외우고 그거를 이제 구술 연습을 하지를 않으면 실제 면접 장면에서 굉장히 긴장이 되기 때문에 얼어버려서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입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방법은 여러분 오디오북처럼 여러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그 음성 녹음 파일에다 녹음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거나 출퇴근하실 때나 또는 어디 이제 돌아다니실 때 그 오디오북처럼 들으면서 연습하셔도 좋아요. 들었던 말들은 조금 말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시 답안을 작성을 하셨으면 문제 읽고 답안을 본인이 누군가한테 설명하듯이 얘기를 하시면서 녹음을 하셨다가 그걸 들으면서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 본인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다는 걸 좀 이제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룹의 스터디가 있다면 면접관, 면접자 역할을 돌아가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 이제 뭐랄까 전공 질문 외에 인성 질문을 하시는 질문들이 왜 우리 학교냐? 특히나 이제 아시겠지만 심리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심리학과를 좀 복수 전공 또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하지 않더라도 타 전공을 했다 할지라도 보통 자기가 졸업한 학부가 아닌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이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자대에도 당신이 갈 만한 그런 좋은 학교가 있는데 왜 우리 학교로 왔느냐라고 Y라고 많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만의 특색을 중점적으로 탐색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타당화를 하지 않으면 조금 뭐랄까 그만큼 절실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특색 중점적으로 탐색을 해서 면접 볼 때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연세대의 경우에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연구 계획, 기타 이런 이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지원 동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주 간단하지만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학업계획서를 피드백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게 내가 쓰는 나의 언어로는 이해가 가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소리지? 이게 뭐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만약에 친구나 지인이나 스터디원이 없다면 가족들에게라도 보여서
꼭 피드백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 계획을 쓰실 때 가장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연구 계획 파트는 논문 형식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논문 형식은 뭐냐? 참고 문헌 이 뭐뭐의 연구에 따르면 또는 뭐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고 하면서 내가 주장하고 하는 바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런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논문 형식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반드시 연구계획 파트를 들어가서는 개인적인 에피소드 이런 게 아니라 논문 형식을 들어서 내가 연구하고 싶어하는 분야는 이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이러한 이 연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이러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근거들을 계속 드러내는 연구계획 방식을 좀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 경험들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뭐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 수상 경력을 쓰셔도 좋고 상담 관련된 경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적어도 좋고요. 꼭 굳이 상담 심리 관련된 정보만이 아니라 본인이 살면서 삶에 있어서 성취했던 기억, 또 의미 있었던 기억 이런 부분들을 녹여낸다면 자신을 드러내는 굉장히 개성 있는 또 학업계획 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쓰고 수정하면서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학업계획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학업계획서를 이제 피드백들을 많이 해드리고 이제 컨설팅을 좀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샘플을 드려요. 학업계획서 이렇게 샘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베이스로 해서 본인 거를 작성해서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받아보면 분명히 샘플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샘플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이걸 작성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막 빨리 쓰고 싶어서 빨리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 탐색이 있어서 그 리소스들을 충분히 가지고 글을 쓰셔야 되는데 리소스가 없으면 쓸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자료를 찾아보시고 아니면 이 논문을 보시고 쓰셨으면 좋겠다. 뭐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쓰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계획서 쓰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성 면접을 질문하실 때 교육대학원들을 보니까 학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학업계획서가 굉장히 추가 질문을 받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전 과정에서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봤더니 교수님 2명과 지회원자 5명 정도였고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정도면 1인당 3분에서 한 5, 6분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조금 할애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편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연대 그 후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제 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연대 굉장히 딱딱하고 뭐랄까 형식적이다 이런 그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였던 건지 아니면 그날따라 이제 교수님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셔서 이렇게 면접 보시는 학생들 또 참여자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젠틀하고 화기애애한 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 너무 또 기대하지는 마세요. 또 그날 또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분위기에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소신과 준비하신 것들을 다 펼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딱딱하고 좀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좀 뭐랄까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이제 이제 제스처가 그 면접을 보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지능검사를 할 때도 지능검사를 실시하는 이제 검사자가 이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멘트, 어떤 표정, 어떤 그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했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그냥 투명한 비스크린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딱딱하게 이제 하시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위축되지 마세요.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자, 인성 질문은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그리고 어떤 상담자가 되고 싶은지 관련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조해 두시고요. 전공 질문은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해서 제가 몇 장으로 좀 나눴는데요. 일단 현실 치료 상담 과정, 현실 치료와 정신 분석의 차이점 이런 질문 하셨다고 하네요. 메인 이론, 빅5 이론은 아니지만 현실 치료가 한때 굉장히 또 저희 그 학교에서 포커스를 많이 받았던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강대 지금 명예교수로 은퇴를 하신 김인자 교수님께서 이 현실 치료를 발전시키셨거든요. 그래서 현실 치료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었고 모든 학교마다 이 이론이 굉장히 전공 질문으로 자주 나왔던 좀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잠잠해지다가 꼭 이론 질문을 할 때 이 부분을 넣으시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인 이론이 아닌 이제 곁다리 이렇게 조금 사이드로 이제 배우는 현대 이론이다 보니까 다들 뭐랄까 그냥 넘어가서 점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공 질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인 빅5 이론이 아니더라도 현실 치료도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상담을 배우고 싶은지, 어떤 상담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관련된 질문도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심플한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기도 한데요. 이제 질문지, 좀 어떤 그 지문을 먼저 주고 나서 그걸 읽어보라고 한대요. 그 읽어보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추가적인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형식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소년 상담사 또는 상담심리학회 또 심지어 임용을 보는 시험에서도 살아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형식을 대학원 면접에서도 본따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비슷한 지문을 먼저 읽게 합니다. 여기 이제 지문을 보면 학교 폭력 가해자를 상담해야 되는데 이 가해자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상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쭉 따라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내담자가 품행장애를 갖고 있으며 상담자의 비일관된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담자가 술을 마셔서 더 문제가 되었다. 상담자에게 선생님은 학생 때 술도 안 마셔봤으면서 나를 어떻게 이해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이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자,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할 때 개인적인 어떤 의견, 나의 소신, 나의 가치를 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이건 꽝이 되겠죠. 왜냐하면 근거를 물어보실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겠냐? 그게 효과가 있냐?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바로 상담 이론들입니다. 이 어떤 상담 이론에서 내담자를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법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내담자를 대하는지를 그 이론을 통해서 쭉 배우셨을 거예요. 이론은 우리가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전이 역전이는 뭐다 라고 해서 우리가 개념을 달달달 외워서 A는 B다 이거 공부하려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전이를 일으키는 내담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이론들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질문들에서 대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대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난 도저히 모르겠다, 아무래도 모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청소년 상담 사례집이 여러분 출판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판이 돼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폭력 가해자 또는 뭐 ADHD 산만하고 집중 안 되는 뭐 저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할 것이냐라는 이런 상담 사례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한두 권 정도 사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사례집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읽으면 도움될 만한 것들을 몇 개 정도 한번 추려봐서 나중에 추후에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어렵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받았던 것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불안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현실 치료 방법은 우울의 증상, 가족 조각 기법, 빙자 기법, 인지 치료에서 인간 중심 상담을 비판한다면 어떻게 비판하느냐, 상담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념에 대한 질문은 딱딱 답이 있지만 이 이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가치나 또 신념이 많이 반영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고 대답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서 그런 거다라고 하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보면 질문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가족 조각 기법 갑자기 생뚱맞긴 해요. 왜 가족 상담에 관련된 이론인데 갑자기 나오니까 좀 생뚱맞긴 하지만 그만큼 좀 변별력을 두려고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그 이상한은 아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공 질문을 교수님이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입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또는 지금 죄송하지만 긴장을 해서 이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을 저한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셔야죠. 그래서 다른 기회라도 꼭 잡으실 수 있게 본인이 잘 설명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대 교육대학원 2020년 전기 지원하신 후기를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계속 이제 후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자신감을 막 잃어 가시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아직 내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겁부터 확 나고 두려운 마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소신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담교사 준비하고 상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내담자들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두려워요. 제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내담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딱 떠오르는 멘트가 있다면 그 멘트를 여러분들 자신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운 내시고요. 저하고 계속 끝까지 열심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